자, 오늘은 이 사적연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댓글과 질문이 나오고 있지만 누구도 답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연금은 왜 도대체 세금이 붙나요?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연금 전문가입니다. 한화투자증권 선민영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 900만 원을 넣었으면 이 5,500만 원 총급여 이하면 16.5% 세액공제 받잖아요. 근데 900만 원까지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좀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ISA 계좌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IS 계좌에서 만기가 되어서 만기 자금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연금 계좌로 전환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규정인데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인 ISA에서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 시에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기 자금의 전환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만기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 원 한도로 공제 혜택을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 ISA 만기와 맞는다 그러면 그 애는 올해 1,200만 원까지도 세액공제 가능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야. 1,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들 ISA 계좌 있으면 빨리 만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 추가로 불입해도 굉장히 좋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꿀팁이고요. 자, 그리고 올해부터 이 주택을 집을 팔아가지고 남은 차익도 연금 계좌에 넣으면 뭐 혜택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까? 올해 7월 1일부터 새롭게 신설이 된 규정인데요. 네. 이 지금 현재로는 시행 중인 법률이고 이 1주택자이시고 부부 중에 한 분 이상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 이 주택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1억 원 한도로 연금 계좌에 입금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다만 종전주택의 기준 시가는 12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네. 차액이 1억 원 한도로 입금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주택 차익에 대해서는 이 추가적인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 이 앞서 살펴보신 ISA 세액공제 혜택처럼 추가적인 세금 혜택은 없고 매년 납입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그 납입 한도인 900만 원까지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1억 원까지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는 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억 원을 넣게 되면은 900만 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나머지 9,100만 원은 올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연금 계좌에 넣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네. 해당 규정이 신설된 취지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주택 차익에 대해서 다른 곳에 투자하지 말고 연금 계좌에 넣어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서 노후 자금으로 사용을 해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주택 차익을 납입을 하시는 것은 ISA처럼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정부에서 이 방송 보시면요, 요 주택 차익 아주 좋은 제도 생각하셨는데 조금 더 혜택을 늘려야 이게 활성화될 것이다. 요걸 좀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지금 우리 선민영 세무사님과 이 연금과 세금 문제를 아주 심도 깊게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늘 그런 댓글이 달립니다. 이게 이중과세라는 질문들이 많아요. 이중과세입니까 아닙니까?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먼저 세금 구조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신 원금에 대해서는 인출을 하실 때도 세금이 붙지가 않습니다. 없죠. 네, 다만 납입을 하셨을 때 세액공제를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을 하시거나 해지를 하실 때 세금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계좌를 해지를 하시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세액공제를 받은 게 몇 프로죠? 이 세액공제를 받으신 것은 종합소득 금액 그리고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13.2% 또는 16.5%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소득 금액, 총급여액 기준을 초과하셔서 세액공제를 13.2%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16.5%의 더 많은 세금을 내시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 13.2 혜택을 주고 나중에 중도해지하면 16.5 세금을 토해낸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처음에 세금 혜택을 줬다는 건 소득이라는 건 한 번은 세금을 떼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세액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그 세금을 안 뗐다. 결국 나중에 당신이 부어서 나중에 세금을 한번 내라. 이런 취지네요. 그러니까 예. 국민연금도 세금 뗍니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과거에 소득공제 혜택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신데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2002년을 기준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것이 1988년이고 이때부터 2001년도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납입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는데요. 납입하신 시점에 소득공제 혜택을 보셨다면 인출 시점에도 연금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이 돼서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이 사적연금은 이 과세 방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이 돼서 과세가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종합과세 되겠고, 영역이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다만 사적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이 한도를 넘어설 때 이 1,200만 원 넘게 연금을 받으시는 금액 전체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르게 다를 수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보료도 좀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 이 산정에 소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과정에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이 있고요. 우리가 퇴직금이 있잖아요. 퇴직금은 뭐 퇴직연금으로 탈 수도 있고, 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 사적연금과 좀 다르게 봅니까? 퇴직금은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절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과세 이렇게 다른 소득이랑 합산될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고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타시게 되면은 연금 소득이 부과가 되는데요. 이 역시도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닌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이제 사적연금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닌데 그 현재일 뿐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은 사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2022년도에 일부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사가 뜬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보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인 검토 과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는 그리고 당분간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은 아닐 것이다라고 네. 생각은 듭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우리 한화투자증권 선민영 세무사님과 함께 이 사적연금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봉상 5편들은 언제든지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